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이고요. 한의 빌더 김서국 저자입니다. 세상이 늘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빡빡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가 그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각박한 세상을 한번 이겨보자고, 더 힘을 내보자,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실과 노력, 의지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불꽃처럼 후회 없이 태우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책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는 불꽃 같은 저자가 쓴 동기부여를 주는 에세이 서적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동기가 쌓이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서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책이고요. 자신의 신념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설이지 않는 자신감 있는 어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그만큼 자신의 인생 철학에 어떤 확고함이 묻어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하게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아서 더 좋았고요. 좋은 말로만 좀 이렇게 이쁘게 쓰려고 포장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의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열심히 살자고 기합을 넣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편하게 산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노력이 불편하고 힘들수록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조라면은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행복한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그렇게 이 부분을 저자가 표현한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노골적이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헬스장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핑크 덤벨 들고 휴대폰 보며 깔짝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눈을 뜨고 거친 숨을 내쉬며 핏대 세우고 자신의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찔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헬스장에 보면 또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패션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중량을 들어 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어찌됐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개념 중에 하나는 쓴맛 반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bitter reflex라는 개념인데, 쓴 것을 먹으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타액, 위산, 펩신, 내인성 인자 이런 좋은 것들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소화체계가 강화돼서 결국에는 건강해지겠죠. 소화체계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쓴 것이 들어오면 독성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요. 독을 먹었나 보다 라고 간주를 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소화시켜버리기 위해서 소화체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물질들을 더 분비시키는 겁니다.
뭐 재밌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우리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은 이 쓴맛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이렇게 삶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의지와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 신념이 강화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생각만큼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일단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서 그 사람이 믿는 대로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조금 발췌를 해서 짧게 읽어드리면 그렇다면 하면 된다는 믿음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해서 돼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반복해야죠. 수학 문제 풀고 맞추고를 반복하는 거죠. 덤벨 바벨을 들고 내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거죠. 해서 되다 보면 하면 된다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다 보면 신념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플러스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더 나아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죠. 지금 자신의 상태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만인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아주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또 상식이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류 최초로 데드리프트, 이 데드리프트라는 게 그 웨이트 트레이닝 역도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 자세 중에 하나인데 똑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로 몸을 굽혀서 팔을 뻗어서 역기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는데 팔을 쓰지 않고 그냥 상체의 힘만으로 몸의 힘만으로 들어 올리는 이게 말로 설명드려서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역기를 잡고 그대로 일어나는 이런 동작입니다. 근데 이 데드리프트라는 종목에서 인류 최초로 500kg을 선체로 그냥 들어 올린 500kg에 성공한 에디 홀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갖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역시 인간의 강력한 무기는 상상력이고 생각의 힘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 일화를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데드리프트 500kg을 성공한 에디 홀은 어떤 생각으로 발을 들었을까요? 상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차에 깔려 있다고 상상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자신이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즉, 진짜 나쁜 조건이 더 큰 힘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에디 홀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했다면 들 수 있었을까요?
네, 요런 에피소드입니다. 그 500kg을 처음으로 들어올린 그 사람은 그걸 들어올릴 때 자기 아이들이 차 밑에 깔려있다 상상을 하고 내가 이걸 들어올리지 못하면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거 이상 어떤 동기를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상상이긴 하지만 조금 안 좋은 쪽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 힘으로 인류 최초로 500kg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인간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열심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의사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저자고요. 그리고 보디빌더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참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 더하기 보디빌더 그래서 한의빌더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도 하고 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한의사로서의 어떤 지식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합쳐가지고 이런 헬스용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도 개발해서 또 사업도 하고 있고 보면 참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본인 말대로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변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사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뭔가 좀 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네,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블로그 하단에도 그렇고 지금 요 밑에 이 영상이나 팟캐스트의 설명 부분에도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한의빌더 링크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어떤 삶의 동기부여 요즘에 내가 조금 좀 나태해졌나? 조금 의욕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책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한의빌더 김석욱. 서로는 짧게. 저는 성격이 좀 급한 면모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해보지 않았던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두드러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실천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마치 갓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아기와 같습니다. 이 아기가 걷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걷지는 않잖아요. 이래저래 하다가 넘어져도 보고 주변 붙잡을 것들을 붙잡아도 보고 하다가 걷게 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무슨 일이든 먼저 글로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도 걸음마에 맞닥뜨리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독자분들의 어떠한 도전이든 실천이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는 이쯤하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꿈꾸지 마라. 꿈꾸지 마라. 꿈꾸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무례하고 거만한 말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꿈, 목표, 장래희망은 비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니죠. 비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서 현실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죠.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본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보디빌더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발레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현실적인 일이니까요. 납득이 가시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유튜브나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현실적인 일이니까요. 비만인 사람은 햄버거와 피자를 먹지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현실적인 일이니까요. 무식한 사람은 의미 없는 영상이나 만화나 볼 뿐이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현실적인 일이니까요. 교양이 없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저속한 대화와 그러한 문화가 배어있는 컨텐츠를 선호하지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강의나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현실적인 일이니까요. 저도 글을 쓰면서 스스로도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일만을 합니다. 그러기에 꿈과 목표, 장래희망을 설정하는 순간 그것들을 비현실적인 요소로 설정하고 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현실인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말고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일로 만드십시오. 누워있다면 일어나서 운동을 할 것이고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을지 튀김 덮밥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샐러드를 먹으러 갈 것이고 유튜브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다면 당장 종료 버튼을 누르고 책을 읽으십시오. 하다못해 유튜브에 있는 테드 강의라도 들어보십시오. 꿈꾸는 일은 비현실적이고 실천하는 일은 현실적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현실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2. 타인의 실패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하다 보면 타인의 불행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혼한 남녀가 출연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와 그 부모가 출연한다거나 실패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출연한다거나 말이죠. 이렇게 불행한 타인을 보면 은근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독일어에 샤덴플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실패나 불행, 고통에서 느끼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쉽게 접하려면 분명 나는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아주 슬픈 발라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죠. 그 슬픈 감성이 좋아서 듣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슬픈 발라드 음악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무튼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든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서 일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감, 기쁨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쾌감과 기쁨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이 중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뜻이죠. 왜 타인의 실패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생산량, 식량 파이 자체가 작습니다. 일부는 굶어 죽기도 하죠. 이때 경쟁자가 다치거나 아프다면 내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기전입니다. 우리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위나 상황에서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고 상한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나쁘죠. 당연한 겁니다. 타인의 실패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것도 그 이유가 과거 아주 오랜 기간 이것이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인 거죠. 당시로서는 의미 있는 기쁨이었죠. 반면 현대 사회인이 해야 하는 공부나 업무는 쾌감이 느껴지지 않죠. 이러한 일들은 원래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인식되지 않거든요. 아주 먼 과거로부터 진화해온 우리 인류가 공부하거나 현대의 일반적 업무를 본다고 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랑 일은 재미가 없는 게 맞죠. 생존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반면 먹방이나 성욕 관련 영상이나 등등은 아주 원초적인 감각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와닿죠. 아무튼 현대사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실패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지 않아요. 타인의 실패는 딱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앞서 공부와 업무의 예시처럼 쾌감과 의미 있는 일 및 생존 확률과의 연관성이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하여 또 다른 음식을 찾게끔 만드는 구조는 생존 확률을 높였지만 현대 인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하는 구조는 비만을 유발하고 수명 단축을 유발하죠. 또 현대사회는 타인을 돕는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히려 더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을 아주 잘 치료하는 의사는 일반적으로 더 잘 살고요. 타인의 입맛에 아주 잘 맞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일반적으로 잘 삽니다. 타인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물건을 잘 만드는 사업가는 일반적으로 잘 삽니다. 이렇듯 더 이상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다가도 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나는 기뻐할까? 나는 참 사악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악한 것이 아니라 과거 아주 오랜 기간 정말 그랬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알기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불행은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고요. 이를 깨닫고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사람, 타인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인의 실패에서 쾌감이 들더라도 기뻐할 이유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우리는 타인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